여기가 그 유명한 하늘호수 판공초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기는 누브라밸리에 있는 훈다르라는 마을이고요. 마을이 굉장히 예뻐요. 마을이 굉장히 예쁘고, 어젯밤에는 한 11시쯤 됐는데 갑자기 정전이 되더라고요. 온 세상이 깜깜절벽이고 핸드폰 불빛을 안 켜면 앞이 전혀 안 보일 정도로 어두워졌었거든요. 근데 이 테라스에 나와서 하늘을 보는데 와, 온 마을이 다 깜깜하니까 별이 너무너무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구름이 조금 껴서 아쉽긴 했지만 정말 별을 오랜만에 되게 생생하게 본 것 같아요. 여기는 이 사막처럼 되어 있는 곳이라서 이 샌드듀운이 되게 유명한 동네라 어제 샌드듀운에 갔었는데 모래바람이 너무 심해가지고 사실 뭘 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나름 사진이 좀 마음에 드는 사진들이 많이 담겨서 좀 좋았던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이 누브라밸리 판공초 투어 2일차고요. 오늘은 이제 판공초 쪽으로 가면서 둘러볼 것들을 보면서 아마 오늘은 판공초에서 자게 될 거고요. 판공초는 좀 높고 추워서 아마 편안한 밤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여기도 되게 춥다고 얘기했는데 숙소가 너무너무 비싸더라고요. 여기가 한정된 마을에 많은 여행객들이 오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혼자 여기서 머물려고 했으면 진짜 부담스러워서 여기서 못 자고 아마 저기 텐트촌에 가서 밤새도록 막 엄청나게 불어대는 바람소리 들으며 잤을 뻔했는데, 그래도 친구하고 쉐어해서 같이 룸을 쓸 수 있어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식사 포함해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사실은 이 인도 숙박비에 비하면 싼 건 아니에요. 싼 건 아니고 거의 뭐 한 2만 원이 넘는 돈이라 제가 거의 1박에 뭐 한 7,000원, 8,000원 정도에 자고 다니는데 여기는 2만 한 몇천 원 되는 거라서. 근데 뭐 식사가 포함이고 여기는 나가봐야 레스토랑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선택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춥게 자면 안 될 것 같아서 좀 좋은 숙소에서 잤는데 너무 따뜻하고 편안하게 잘 잤고요. 아주 꿀잠 잤습니다. 레에서보다 더 꿀잠 잔 것 같아요. 레는 이상하게 약간 호흡이 좀 가빠지는 게 있었는데 여기가 레라보다 조금 더 높거나 비슷할 텐데 아무튼 여기는 호흡 가빠지는 것도 없이 아주 편안하게 잘 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또 다니면서 멋진 풍경들을 좀 담아보려고 해요. 밥 먹으러 가는 길인데 식당 뒤 풍경이 미쳤습니다. नहीं मिल जाएगा पास है 400 रुपए का पास लेते हैं नहीं वही फिर यही परमिट ही होगा फिर Yesterday, Kardungla. How about you? Is no problem? नो Yeah, really? It's नो good. प्रॉब्लम Yeah, you're really strong guy. उसका 30,000 रुपए रेंट Did you have a good sleep पर डे yesterday? पर नाइट का तो No? हम 2 दिन In रुके night, 30,000 light 30,000 रुपए Yeah. Power cut. like headache. ये पूरा I'm होटल है having, ना? it is not Ah, headache. headache. Yeah, maybe mountain sick. Really mountain sick. Maybe. मैं पीछे बैठ जाऊँ I think. गेम खेलते हैं ना जैसे रिंग वाले गेम होते हैं ना मतलब वैसे ही है क्या किस्मत की बात है लग गया हाँ वैसे ही कई तरीके के होते हैं 누브라밸리의 풍경은 너무나 웅장하고 인상적입니다. 황량하게 우뚝 솟아있는 바위산과 그 아래 사막처럼 펼쳐진 모래 언덕. 지구구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낯설고 신비로운 풍경들입니다. 오늘도 아침 날씨는 구름이 많습니다. 벌써부터 판공초의 풍경이 기다려집니다. 이런 풍경 속을 달려나가는 차량들, 그 자체가 하나의 풍경처럼 다가옵니다. 오늘도 다들 무사히 판공초까지 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사막 같은 훈다르를 지나고 꽃의 계곡 누브라밸리에 들어섭니다. 히말라야는 이처럼 다채로운 풍경을 너른 품에 모두 품고 있습니다. 황량한 모래 언덕과 푸르른 초원, 그리고 저 멀리 설산까지 모든 게 감동입니다. 멀리 있는 풍경과 가까이 있는 풍경들이 너무나 대조적으로 보입니다. 판공초 누브라밸리 투어 2일차가 시작됐고요.
지금 누브라밸리를 떠나서 판공초 쪽으로 가는데 어젯밤에는 숙소가 너무 좋아서 생각보다 잘 잤고요. 일단은 오늘은 이제 판공초로 가는데 여기 누브라밸리는 뭐 해발이 높지는 않아서 이렇게 춥지도 않고 바람이 좀 많이 불긴 했지만 괜찮았는데 오늘 가는 판공초는 해발 4200m 정도 돼요. 그래서 어제 사실은 5500의 카르둥라를 넘어오면서 크게 뭐 고산증에 고생은 안 해서 뭐 걱정은 안 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밤에 뭐 숙면을 취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어쨌든 고생하러 온 여행이니까요. 오늘 하루 잘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끝없는 듯한 광야의 풍경, 저 멀리 모래바람이 더없이 쓸쓸하게 느껴집니다. 살면서 또 볼 수 있을까 싶은 풍경들, 그런 풍경들의 시선을 새겨놓습니다. 산을 기준으로 왼쪽으로는 쉬옥강, 오른쪽으로는 누브라강입니다. 누브라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시아첸 빙하와 파키스탄으로 연결됩니다. 여기는 사욕 리버라는 강이에요. 카라코람 레인지에 있는 강이고요. 와, 근데 어마어마하죠. 이 유역의 넓이가. 끝없이 펼쳐진 누브라밸리의 모래사막을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풍경 몇 개를 하나의 화면에 어색하게 합성해 놓은 듯한 풍경입니다. 거짓말 같은 풍경 속을 바이크들이 달려갑니다. 저 역시 간절히 동참하고픈 마음입니다. 이런 풍경을 바이크로 달리는 건 꿈 같은 일입니다. 여행을 하면 할수록 버킷리스트가 늘어갑니다. 부러운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놀랍도록 장엄하고 웅장한 믿어지지 않는 풍경들의 연속입니다. 엉금감으로 인해 마치 풍경이 저 멀리 달아나는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제멋대로 솟아오른 듯한 바위산의 모습이 두려움마저 느끼게 합니다. 점점 더 히말라야의 깊은 곳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살면서 접해본 적 없는 그런 장엄하고 생경한 풍경들입니다. 이모빙하에서 발원한 인더스강의 주류인 쉬옥강을 따라 판공초로 향해 달립니다. 언제 무너져 내려도 이상할 것 같지 않은 모래절벽 아래로 아슬하게 난 길입니다. 강 건너편의 풍경은 또 다른 세계입니다. 저 멀리 설산이 인상적입니다. 이게 길이 맞나 싶은 그런 길을 달려 판공초를 향해 갑니다. 눈부시도록 파란 하늘과 구름이 여행의 행복감을 배가시켜줍니다. 그래도 파키스탄과 달리 대부분의 길들은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바이크를 타고 히말라야를 달리는 바이커들이 자주 눈에 띕니다. 새로 깔아놓은 아스팔트 도로를 시원하게 달립니다. 저 멀리 설산이 신기루처럼 보입니다. 하늘도 구름도 풍경까지도 여행하기 참 좋은 날입니다. 판공초 가는 길이고요. 판공초 가는 길에 사람들이 여기 많이 서가지고 휴식들을 취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쉬었다 가자고 요청을 해서 잠깐 섰고요. 와, 풍경은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 힘든 그저 감탄사만 나오는 풍경입니다. 풍경은 이렇습니다. 엄청나죠? 와, 풍경은 정말 더할 나위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멋있네요.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다시 길을 나섭니다. 어제는 힘들었지만 오늘은 참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모르겠지만 와, 인도 전역에 이 바이크 투어로 아주 열풍입니다. 뭐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섞여가지고 그룹으로 같이 많이 다녀요. 여기는 또 이렇게 맑은 물이 흐르네요. 계곡입니다. 계곡. 설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계곡이죠. 히말라야를 바이크로 넘는 사람들, 저도 동참하고픈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다시 아름다운 길을 달립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나 완벽합니다. 수억 년 전 그 어느 때쯤에는 깊은 바닷속이었을 곳입니다. 이런 대자연을 마주할 때면 언제나 나란 존재의 미약함에 숙연해집니다.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을 만큼 가슴 뭉클한 풍경들을 달려갑니다. 마치 오락실 자동차 게임을 보듯 비현실적인 배경들을 흘려보냅니다. 판공초에 가까워질수록 풍경은 점점 사나워집니다. 사람의 흔적, 아니 생명의 흔적조차 눈을 씻고 봐도 찾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이 지역은 겨울철 눈 외에는 강수량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지역들입니다. 마치 영화 인디아나 존스의 존스 박사가 된 듯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길을 달려갑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신비의 하늘호수 판공초를 가는 길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저 앞에 쉬옥강은 파키스탄에서 흘러와 인도를 거쳐 다시 파키스탄으로 들어갑니다. 특이하게 V자로 이곳 라다크를 흘러가는 아주 독특한 흐름을 보이는 강입니다. 끝도 없이 이어져 있는 황무지 같은 길, 저 멀리 설산이 등대처럼 반짝입니다. 이곳으로부터 반경 수십 킬로미터는 사람이 전혀 살지 않는 무인지대입니다. 이 땅의 주인은 사람이 아닌 야생 당나귀와 마모트라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아는 지구의 풍경은 아닌 것만 같습니다. 점심을 먹으려고 가다 섰는데 역시나 비현실적인 풍경의 연속이에요. 와, 바람에 나부끼는 타르츠와 티 없이 맑은 하늘, 그리고 풍경까지 거짓말 같은 순간들입니다. 와, 어딜 가나 관광객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바이크 투어리스트들도 많고 차를 타고 단체로 오는 여행객들도 많고, 와, 어디 가나. 그래서 지금 식당을 찾는데 한참 걸렸어요. 식당들이 다 풀이라. 와, 저기 뷰가 아주 좋아 보이는 식당이 있습니다. 아, 정말 살면서 이런 풍경을 또 볼 수 있을까요? 깊고 깊은 히말라야 산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저 밑에도 깨알같이 보이는 게 저게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무슨 식당인지 액티비티 하는 데인지 뭐 그런 건 같아요. 군부대일 수도 있고 캠프일 수도 있고. 이제 드넓은 고원은 사라지고 깊고 깊은 협곡으로 들어갑니다. 탄성이 절로 나올 만큼 험준한 협곡 사이를 달려갑니다. 깎아지는 바위 벼랑 아래를 겨우 파서낸 길입니다. 왼쪽으로는 맑은 계곡이 흐르고 마치 요르단의 페트라를 들어서는 기분입니다. 판공초로 가는 길은 히말라야가 품고 있는
모든 풍경을 마주하는 길 같습니다. 마치 숨겨진 고대 도시를 찾아가는 것 같은 신비로운 길입니다. 영화 세월간이에서 봤던 것 같은 그런 다리도 건너갑니다. 판공초는 인도 라다크와 티베트 서부에 걸쳐 있는 거대한 산정 호수입니다. 호수의 약 절반은 티베트에 있고 약 40%는 인도 라다크에 있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 판공초는 당연히 인도 지역의 호수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이 과거 바닷속이었으므로 판공초 역시 염분이 있는 염호입니다. 하지만 해발 4200m의 혹한의 땅에 있는 관계로 겨울철에는 완전히 얼어붙는다고 합니다. 판공초는 카일라스와 카라코람 산맥 등 3개의 산맥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이 판공초는 중국과 인도의 치열한 분쟁 지역입니다. 때문에 양국의 군사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판공초는 호수의 서쪽, 즉 인도 쪽을 지칭합니다. 현재까지도 판공초의 북쪽 지역은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현재는 이 거대한 호수에 아주 일부만 접근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아주 최근인 2020년에도 중국과 인도 양국의 충돌로 25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갑자기 눈앞에 거대한 사막 같은 모래 언덕이 나타납니다. 경찰 체크포인트에 잠깐 섰는데 와, 주변 풍광이 너무 멋있고 계곡물도 맑고 그래요. 확실히 분쟁 지역이라 가는 길 곳곳에 군사시설이 많습니다. 험상구주 모양의 짙붉은 바위산, 하늘과의 경계가 더없이 또렷합니다. 판공초가 유난히 더 아름답게 보이는 건 이런 삭막한 풍경도 한 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마모트 보러 왔습니다. 마모트 사실이에요. 여기 한 마리 있습니다. 도망가지 않네요, 사람 앞에서. 사람을 봐도 피하지 않네요. 신기합니다. 귀여워. 쥐라면 끔찍하게 싫어하는데 같은 설치류인데 마못은 더없이 귀엽습니다. 북부 파키스탄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곳엔 자연스럽게 모여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호들갑이고 마못들이 사람을 구경하는 것 같습니다. TV로만 보던 마못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 흥미롭고 신기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마못이 아주 많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히말라야를 대표하는 동물답게 사람들이 흥미롭게 바라봅니다. 와, 높은 곳에 올라니 바람이 많이 붑니다. 날씨는 굉장히 차가워지고요. 고개를 하나 넘을 때마다 또 커브를 하나 돌 때마다 풍경은 쉴 새 없이 바뀌어 갑니다.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색깔들, 자연이 만들어내는 짙은 색감입니다. 참 놀랍고 감동적인 풍경들입니다.
히말라야는 모든 순간이 감동입니다. 영화도 이렇게 쉴 새 없이 다채로운 그런 영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 모퉁이만 돌면 하늘호수 판공초가 있습니다. 드디어 저 멀리 판공수가 보입니다. 와, 어렵게 찾아왔습니다. 어렵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진짜 신비롭네요, 이렇게 보니까. 히말라야가 가슴에 품고 꼭꼭 숨겨놓은 보물, 그 판공초가 저 멀리 있습니다. 이 하늘호수를 보기 위해 참 오랜 동안 멀리도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애달아했던 그곳, 판공초가 눈앞에 있습니다. 판공초를 품고 있는 주변의 산과 하늘은 다른 곳과 확연히 달라 보입니다. 마치 판공초를 지키는 호위무사들처럼 더 짙은 빛깔의 산들이 솟아 있습니다. 더없이 짙푸른 에메랄드빛 하늘호수, 드디어 이 하늘호수를 맞이합니다. 때론 여행이 그 어떤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하고 감동적이란 생각을 합니다. 하늘빛과 물빛이 참 닮아 있습니다. 호수가 하늘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늘호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늘을 꾹꾹 눌러 담은 듯 신비로운 빛깔입니다. 무려 해발 4200m 히말라야 정상에 이런 호수가 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더없이 짙고 푸른 하늘빛 호수, 하늘호수 판공초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같이 타고 있는 일행들조차 숨죽이고 바라볼 뿐입니다. 그간의 여정과 피로가 감사하게 느껴질 만큼 너무도 아름답고 감동적인 풍경입니다. 이유 없이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은 그렇게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판공초에 왔습니다. 와, 물빛이 진짜 장난 없죠? 와, 진짜 아름답습니다. 와, 물빛이 진짜 어쩜 저렇게 예쁜지 모르겠어요. 눈이 시리도록 아름답다는 말, 그 말을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시리도록 푸른 물빛, 히말라야가 꼭꼭 숨겨놓은 이유를 알 것만 같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정말 보석처럼 보일 것 같습니다. 이 순간, 이 벅찬 감정 하나로 그간의 모든 여행이 위로받는 기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꼭 한 번쯤, 정말 꼭 한 번쯤 이곳을 추천합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하늘호수 판공초입니다. 물빛과 저 건너편에 헐벗은 산의 풍경이 진짜 절묘하게 어우러지죠. 여기가 판공초에 주로 이제 숙박을 하는 곳인데요. 와, 여긴 진짜 난민 수용소 같습니다. 오늘 밤은 어쩔 수 없이 추위에 떨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룸을 체크하러 갈 건데 어제처럼 아마 저는 유키하고 쉐어를 할 것 같고요. 일단 방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사실 전혀 기대감이 없습니다. 생각보다 깔끔하고 낮이라 춥지 않지만
영하로 떨어지는 밤이 걱정입니다. 이렇게 룸은 생겼습니다. 요거 뭐 침대는 띄워달라고 하면 되니까. ऐसे 더운 물은 조금 가져다 준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씻는 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सुबह आपको हाथ धोने के लिए हम बकेट में गर्म पानी 일단 이 동네 왔으면 비싼 거 가공해야죠. 뭐 이런 가건물 같은 건데도 비쌉니다. 방 하나에 지금 뭐 3,200을 달라 그랬는데 깎아가지고 뭐 2,500까지 얘기했다가 지금 방 두 개를 4,500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4,500의 반이니까 2,250에 했으니까 뭐 1인당 1,125 뭐 이렇게 되겠네요. 아무튼 이거 완전 가건물 같은데 사실은 텐트는 싼데 텐트는 너무 추울 것 같아가지고 일단 춥지 않은 게 중요할 것 같아서 뭐 4,500에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4,500이지 2,250에 룸 하나 하기로 했고요. 침대 뭐 떼어달라고 하면 되니까 아무튼 오늘도 뭐 너무 비싸가지고 육기랑 룸쉐어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लगा हुआ है इससे। तो बस जब रात को 11 बजे बिजली नहीं होगी तो चलेगा कैसे? तब तक गर्म हो जाता है बिस्तर 6 बजे ऑन करके रखना है 6 बजे बाद ही 11 बजे तक बिस्तर गर्म हो जाता है तब तक 11 बजे तक आप लोगों को बिस्तर तब तक बिस्तर फिर भी गर्म रहता है 24 hour? No. Or 11? Till 11 electricity is there, so he's asking to switch on heating bed at 6. Till 11 the bed will be warm, and then for the night we can just go. At 11 there will be no electricity, nothing. Yeah, but just Only until this bulb, and this is also inverter bulb. if available the 2,500 is the last price is take here, but is no discount. Price बताओ Okay. कितना कर सकते हैं 3,000 लास्ट कर दिया हाँ? 25 बिल्कुल भैया बिल्कुल ठीक है 3,000 역시 인도 친구들은 아침 메뉴가 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भैया 저녁 हमको 메뉴가 चाय- 뭐냐, 아침 चाय 메뉴가 बनाने 뭐냐에 वाले 따라 तो 가격이 막 मैं 지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Only 3,000, no discount. मैं सर डिस्काउंट फिर करके दे दिया बराबर भैया आप ऐसा काम करो 사실 숙소 수준으로 보면 이런 방 하나를 지금 3,000을 받겠다는 건데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레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좋고 따뜻한 물 펑펑 나오고 와이파이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들이 고작 지금 뭐 얼마? 뭐 500루피 뭐 이런데 지금 이런 방 하나 3,000루피를 달라고 하는 건 아이 진짜 선 넘는 거죠. 아무리 이거 관광지라 그래도 좀 뭐 그럼 한 푼이라도 싸. 어차피 뭐 차이라고 해봐야 여기 지금 자기는 전기요가 있다고 하는데 전기요도 11시까지만이고 11시에는 꺼진대요. 이 동네 전기가 다 나가서. 그럼 차라리 지금 이 시간은 방이 이 햇살을 받았고 되게 따뜻하거든요. 그럼 굳이 뭐 전기요 어차피 11시에 꺼진다고 하면 실제 추운 거는 12시, 1시, 뭐 2시, 3시 넘어가면서 추운 건데 굳이 11시까지 전기요 틀어놓고 그 잔열로 밤을 버티라고 하면 굳이 그것 때문에 1,000루피를 더 내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냥 전기요 없어도 그냥 2,200루피 달라는 거 2,000루피에 쇼부 봐가지고 저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판공초에 있는 숙박촌인데 보시다시피 열악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군사지역이라서 지금 와이파이도 안 되고 핸드폰도 안 되고 다 안 된다고 해요. 말로는 전기도 요 동네 발전기 그냥 돌려서 하는 건데 그것도 군대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끊어야 된다고 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같이 여행하고 있는 인도 부부는 그 와이프분이 컨디션이 지금 되게 안 좋으세요. 그래가지고 가급적이면 따뜻한 방을 지금 찾으려고 하는데 여기 따뜻한 방이라고 해봐야 여기 전기요 깔려 있는 건데 11시면 전기가 다 끝나고 그나마 6시부터 전기가 공급되기 때문에 한 뭐 몇 시간인가요? 5시간 정도 되나요? 그 시간 동안 틀어놓고는 결국에 제일 추운 시간은 추운 채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행히 저랑 육기는 그런 거에 대해서 뭐 크게 불만이 없어서 그냥 가격 좀 더 디스카운트 받아가지고 그냥 뭐 만족스럽게 방을 얻었고요. 어차피 하룻밤이라 추워서 못 자는 거죠. 뭐. 내일이면 일정이 일찍 점심쯤엔 끝날 거기 때문에 오늘 추워서 못 자면 내일 레에 가서 푹 자면 되죠. 뭐. 별로 걱정 없습니다. 다행히 육기 성격이 되게 좋아가지고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막 이렇더라고요. 지금 열심히 인도 커플들은 싸우고 있는데 저희는 그냥 이렇게 호숫가에 가서 호숫가 구경하려고 판공초 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부부는 부부인지라 막 웃고 떠들 때는 막 세상 천진난만하게 웃고 떠들고 또 저렇게 싸울 때는 막 사정없이 싸우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뭐.
여행이란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혼자 해도 쉽지 않은데 그것도 부부가 이렇게 힘든 여정을 함께 한다는 건 진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결국은 벼르고 벼르던 하늘 호수에 왔습니다. 판공초고요. 머리가 진짜 엉망진창이라 답도 안 나오네요. 처음 이 모퉁이를 돌면서 판공호수가 쫙 내려다 보이는데 와 진짜 멋있더라고요. 진짜 눈물이 왈칵 날 뻔했습니다. 진짜 저는 오래전부터 이 판공초에 대해서 로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래저래 타이밍도 안 맞고 날씨도 안 도와주고 그래서 몇 번 시도하다가 못했었는데 이번에도 일정이 좀 안 맞아서 못 보나 했는데 결국엔 비싼 돈을 내고 비행기를 끊으면서 그래도 이틀 여유가 생긴 걸 가지고 판공호수로 오게 됐어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진짜 소문으로 듣던 것만큼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이런 멋진 호수를 저렇게 몰상식하게 차를 막 빨리 몰아가지고 흙먼지를 막 일으키고 한 소리 해줘야겠어요. 천천히 달리라고. 먼지 나니까. 진짜 멋있습니다. 풍경은. 판공초 앞에는 차가 진짜 많습니다. 이 멋진 풍경을 자동차가 해치나 싶다가도 또 이 모습 자체가 하나의 그림처럼 다가옵니다. 판공초는 특히 영화 새 얼간이들을 통해 인도 사람들에게 꿈의 여행지가 되었습니다. 무슨 성수기 때 동해 해수욕장 같은 느낌이에요. 차들이 이렇게 꽉꽉 차 있으니까 워낙 유명한 관광지니까 그런 거죠 뭐. 이곳까지 오는 동안 그렇게 차가 많지 않았는데 여기 오니 도대체 다 어디에서 온 차들인지. 여기 이렇게 판공레이크라고 표지판이 되어 있네요. 4350m네요. 여기가 제법 높은데요. 어쩐지 걷는데 좀 숨이 많이 차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짠물 호수랍니다. 저기 어딘가는 아마 영화 3 이디엇 새 얼간이들에 나왔던 그 위치 같아요. 아마 저 끝이네요. 저 끝에 물 가운데로 이어지는 길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약간 짝퉁 같고 저 앞에 노란색 오토바이는 아마 그 영화의 한 장면을 연출시키려고 갖다 놓은 것 같습니다. 해발 4350m에 있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짠물 호수랍니다. 히말라야에는 사실 많은 산정호수들이 있습니다. 특히 티벳의 4대 성호가 유명합니다. 어디를 봐도 참 어메이징한 풍경이에요. 가장 유명한 마나사로바 호수와 함께 남초, 암드록초, 라모라초를 4대 성호라고 합니다. 예전에 암드록초를 다녀왔는데 판공호수도 티벳에 있었다면 5대 성호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이 3이디어트가 개봉 안 한 걸로 알거든요. 개봉했나? 아무튼 전 세계적으로 인도 영화 중에 가장 성공을 거둔 영화가 아닌가 싶어요. 관광용 야트도 저렇게 갖다 놨고요. 여기는 아마 일부러 그 장면이랑 촬영을 연출시키려고 이렇게 갖다 놓은 것 같아요. 와, 물빛 보십시오. 물빛. 진짜 말도 안 되게 맑죠. 이거 찍어 먹어봐야 되는데. 이렇게 맑고 푸른 물, 정말 가슴이 시원해지는 기분입니다. 그냥 산 위에 있는 바다죠 뭐. 짜고 광활하고. 여기도 저도 드림 컴 트루입니다. 또 사진 하면 또 인도 형님들이 열정이 있죠. 다들 저마다의 감동들을
어떻게든 남기고자 노력하는 모습들입니다. 바람이 정말 대단합니다. 추운데 더없이 상쾌한 기분입니다. 와, 물빛은 정말 놀랍습니다. 놀라워. 너무너무 깨끗해서. 옛날부터 하늘옷으로 유명했었죠. 판공초. 유시화 시인이었나요? 유시화 시인의 책에 하늘옷으로라고 표현이 됐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사실은 절묘하죠. 해발 4,300m 히말라야 산속에 있는 이 거짓말 같은 풍경, 이 거짓말 같은 호수, 하늘호수라는 이름이 어쩜 이렇게 잘 어울리는지 모르겠어요. 하늘빛과 물빛이 거의 비슷하죠. 물은 더할 나위 없이 맑고요, 공기 또한 더할 나위 없이 맑고, 하늘도 이를 데 없이 맑습니다. 이곳에 오기까지 20년쯤 걸린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감동도 행복도 큰 것 같습니다. 비록 종교도 믿음도 없지만 마음 한켠에 간 사람들을 호수에 띄워봅니다. Very cold. Are you ready to swim? Try. Why not? So cold. 이게 세상에서 가장 높은 염호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다른 히말라야 꼭대기들에 있는 염호들처럼 소금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짠 줄 알았거든요. 그 제가 또 무모하게 직접 찍어 먹어 봤습니다. 근데 제 손가락이 짠 건지 물이 짠 건지 알 수 없을 정도의 짝이에요. 거의 안 짠 것 같고요. 갈증 나면 그냥 마셔도 크게 문제 없을 정도. 아무튼 생각보다 안 짜서 진짜 멋진 풍경입니다. 여기가 해발 4,350m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난 거죠. 저 높은 산들이 거의 그냥 동일 레벨이죠. 영상만 보면 어느 바닷가라고 해도 믿을 만큼 백사장까지 바다와 흡사합니다. 다들 저마다의 방식으로 행복과 감격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와 육기는 아무 말 없이 걸으며 하늘, 바람, 공기 하나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해는 어느덧 서산으로 넘어가고 힘들었던 여정조차 더없이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저기가 딱 봐도 숨찹니다. 4,350m라서 숨이 찹니다. 저기가 아무래도 포토 포인트 같아요. 이 고원에 불어오는 바람과 맑은 물소리가 더없이 기분 좋습니다. 이런 자연 앞에선 나도 모르게 숙연해지고 신성한 느낌마저 느껴집니다. 오랜 꿈을 이룬 자의 표정은 이런 겁니다. 좀 건방져 보이나요? 여기를 꿈꾼 지가 진짜 오래됐어요. 한 20년 된 것 같아요. 사실은 처음 인도 여행을 할 때부터 이 판공호수, 판공초, 이 하늘호수에 대해서는 진짜 로망이 있었죠. 근데 그걸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이번에 성공했습니다. 사실 이번에도 못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결국엔 뭐 돈이죠. 뭐 비행기표 사서 이틀 추가 확보하면서 다행히 둘러볼 수 있게 됐습니다. 햇살이 진짜 강렬합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다 보니까 물빛도 같이 짙어집니다. 여기는 해발 4,350m의 판공호수고요. 기대했던 것보다 더 멋있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이번 제 여행, 사실은 험지로만 다닌 여행이죠. 베트남 북부 하장에서부터 시작해서
파키스탄 북부, 훈자, 하수, 북서부에 있는 치트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인도 최북단에 이곳 레 그리고 판공호수까지 왔습니다. 아,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바람에 일렁이는 물결 소리와 코끝을 스치는 시린 바람이 더없이 상쾌합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그림자의 모습,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를 마주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멋진 모습을 담아내려고 쉴 새 없이 셔터를 누르고 있습니다. 아마 그 어떤 사진과 그 어떤 영상도 실제 감동의 100분의 1도 안 될 것 같습니다. 히말라야 산꼭대기에 이렇게 맑은 물이 찰랑거릴 수 있다니 놀랍기만 합니다. 이런 곳에선 몇 날 며칠 머물며 세상 시름 잊고 지내고픈 마음입니다. 해가 지니까 물빛이 또 달라집니다. 물빛은 하늘빛을 따라가니까요. 이렇게 보면 얼음 같죠? 얼음. 파도가 전혀 없이 잔잔해서 얼음을 보는 것 같습니다. 와, 진짜 멋있습니다. 하늘은 더없이 푸르고요. 오늘 밤 유키가 밀키웨이를 보고 싶다고 했는데 밀키웨이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늘이 점점 맑아져요. 오늘 밤은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아마 하늘 가득 별이 빛나는 그런 밤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애들도 거의 침대 하나에 뭐 700, 800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난민촌 수준이죠. 이게 왜 난린가 싶고. 근데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좋아서 찾아온 걸